문신, 구걸, 개와 고양이 만지기 금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잘 알려진 코트디부아르에는 상상도 못할 규제들이 존재합니다. 눈부신 풍경과 풍부한 문화 뒤에는 뜻밖의 금지 조항과 까다로운 법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 규정부터 음식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이색적인 17가지 금지법과 특이한 제도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17번. 개와 고양이 무리는 피하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개나 고양이에게 함부로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의 동물들이 광견병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조차 충분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애완동물은 제대로 된 사료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 많은 개와 고양이들이 마치 야생동물처럼 길거리에서 떠돌며 살아가고 있고 예방접종이나 치료도 거의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공동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머무는 동안 불쌍해 보인다고 해서 개나 고양이 무리에 다가가는 행동은 삼가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16번. 늘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 이 나라에 대해 조언을 한 가지 드리자면 가능한 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진정으로 불안정한 국가이며 국민들의 얼굴에는 항상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치안 불안 우려로 인해 약 14,000명이 코트디부아르를 떠나 인근 라이베리아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유엔은 특히 새 대통령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알라산 우아타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약 3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는 북부와 남부 간의 민족적 지역적 분열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며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안 체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매일 위협받으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이러한 불안정성은 의료, 교육, 교통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도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기조차 힘들어지면서 삶의 질과 건강 수준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으셔도 좋습니다. 코트디부아르 국민이라면 누구나 말할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이 나라에서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요. 15번. 문신 금지.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문신이지만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가급적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문신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테러와 용병들이 도처에 퍼져 있는 불안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문신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테러 조직원이나 용병들이 자신의 소속이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문신을 새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신은 이들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여러 차례의 테러를 겪은 후 사람들은 문신만 봐도 공포심을 느끼며 경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트디부아르 군대에서는 문신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 외부와의 식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군 내부에서의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전문성과 존중을 갖춘 군 조직 문화를 지키기 위한 방침이기도 합니다. 14번. 군사시설 촬영 금지.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 누구나 멋진 사진을 남기고 싶기 마련이죠. 하지만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사진기를 꺼내기 전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잘못 찍었다가는 큰 공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군사시설, 정부 청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포함 대통령궁, 공항, 그리고 아비장에 위치한 샤를, 드골 다리와 우프에부아니 다리 등 특정 시설의 촬영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에 이 중 한 곳이라도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면 무사히 떠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 나라의 군인이나 군 관련 인물을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담는 것도 절대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러한 군사 및 보안 인력의 사진 촬영 금지는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군사 시설이나 보안기관 주변에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는 핵심 정보 유출이나 보안 요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는 정부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과 적대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기면 당신은 곧장 간첩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규정을 위반하지 마시고 카메라는 안전한 곳에서만 꺼내세요.
13번 구걸 금지. 아프리카의 많은 어려운 나라에서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에서는 그 모습이 매우 드문데 이는 구걸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도시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 주요 도로에서의 이동형 노점상 모든 형태의 구걸, 술의 이용 등을 공식적으로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개인과 재산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며 교통 흐름까지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동형 상인과 거리의 구걸 행위에 대해 극도로 혐오감을 표현하며 수레를 이용한 운반 수단에 대해서도 대체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2013년 당시 내무부 장관 하메드 바카요코는 교차로에서의 구걸을 금지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문제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비장에서의 강제 철거와 슬럼 지역 철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수도 내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정부의 강경한 조치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여행 중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위해 현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12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인 코트디부아르에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라 불리는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바로 야무스쿠로에 위치한 평화의 성모 대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크며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합니다. 서아프리카의 숨겨진 보석이라 불리는 이 대성당은 레바논 출신 건축가 피에르 파쿠리의 설계로 완성되었습니다. 최고 높이 158m, 너비 150m에 이르며 1985년에 착공하여 198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건축비는 최소 1억 7,400만 달러에서 최대 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축 자재로는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사용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무려 3만 제곱미터이며 그중 실내 성소 면적만 해도 8천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18만 명으로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을 넘어 코트디부아르의 종교와 문화가 융합된 상징이자 독특한 건축적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중요한 방문지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11번 세계 최저 수준의 기대 수명.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10개 국가는 모두 아프리카에 있으며 코트디부아르는 그 중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이 나라에서 기대 수명이 낮은 주요 원인은 국가의 불안정성에 기인합니다. 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빈곤 등이 해마다 이곳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랜 내전은 경제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지역 사회를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다양한 질병에 쉽게 노출되며 이로 인해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은 이곳 사람들의 삶에 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HIV, 말라리아, 황결병, 콜레라와 같은 감염병은 코트디부아르에서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병들 대부분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수십 년 전부터 치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부족으로 인해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낮은 기대 수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비정부 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기반 시설을 개선하며 건강 위험을 줄이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9번 상하 무역의 중심지. 코트디부아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미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귀중한 물건인 상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상인들이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하면서 이 지역을 대략 4개의 해안으로 구분했습니다. 바로 4개의 해안이라 불리며 각각 해당 지역의 주요 상업 품목을 기준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상가 해안을 비롯해 곡물 해안, 오늘날의 라이베리아, 황금 해안, 오늘날의 가나, 그리고 노예 해안, 현재의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일부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해안들은 점차 이름이 바뀌었지만 상하 해안만큼은 전 세계적으로 번역과 사용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보리 코스트, 즉 코트디부아르는 원래 상하 무역이 이루어지던 해안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코트 드당 이장 코트드덤, 즉 이빨의 해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빨은 물론 코끼리의 상하를 뜻하는 것입니다. 8번 만연한 범죄.
이 나라는 범죄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가장 흔한 범죄의 유형은 버스나 차량을 대상으로 한 납치이며 곳곳에 검문소나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경찰 등 보안 병력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총기, 칼, 수류탄 등 무기가 유통되고 있어 국내를 이동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장 강도는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흔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코트디부아르를 여행해도 괜찮을까요? 이 나라에서의 안전은 여행 수칙을 얼마나 잘 따르고 얼마나 조심하며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우프의 보안이 다리를 건널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아비장에 위치한 드골다리 역시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과거에도 수많은 보행자들이 강도나 다양한 공격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범죄는 낮에도 발생합니다. 밤에 아비장 시내를 돌아다니면 공격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쇼핑할 때는 신용카드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이 나라에서는 신용카드 사기나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트디부아르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비자, 여권, 항공권 등 중요한 문서들을 사본으로 복사해 두세요. 한 분은 직접 소지하고 다른 한 분은 집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에 있을 때는 자신의 소지품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다니지 말고 고가의 시계, 목걸이, 카메라, 휴대폰, 귀금속 등은 범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표적이 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가능하다면 귀글로, 부아케 북부, 세겔라 지역 등은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코트디부아르는 초보 여행자에게는 결코 적합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7번 예방접종 의무화. 코트디부아르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예방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접종은 환결병 백신입니다. 환결병은 매우 위험한 질병이며 입국 전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마쳐야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환결병은 감염된 모기를 통해 전염되며 초기 증상은 말라리아와 비슷하게 오한, 독감 같은 열, 간염, 황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진단되지 않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환결병 외에도 말라리아와 코로나는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퇴치하려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비누나 손 소독제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 있을 경우 이 방법이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팔꿈치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 후 알코올 기반 손 세정제나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경우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열, 기침,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코트디부아르처럼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의료 수준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번 세계 최대의 카카오 생산국. 혹시 방금 먹은 초콜릿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그 초콜릿의 원료는 아마 코트디부아르에서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카카오를 생산하는 나라로 초콜릿 산업의 핵심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해마다 200만 톤이 넘는 카카오 콩을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카카오 산업은 이 나라 수출 수익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카카오 재단 WCOF의 추정에 따르면 약 2,160만 명에 달하는 인구 중 약 800만 명이 카카오 재배와 관련된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카카오 재배는 대대로 가업처럼 이어져 내려오는 자산이며 대부분 소규모 가족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라스테로 카카오 품종이 재배되는 산페드로 지역에서는 재배 면적이 3헥타르를 넘는 농장은 보기 드뭅니다. 농부들은 땅을 비옥하게 유지하고 그늘을 만들기 위해 가지를 자르거나 필요한 경우 새 나무를 심는 등 농장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2번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이곳 농부들은 카카오 외에도 식량을 위해 채소와 쌀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고 땅이 넓은 경우 고무나무와 같은 작물을 함께 심어 수입을 다각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민들은 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카카오 나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농부들이 좋은 품질의 카카오를 생산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번 두 개의 수도.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두 개의 수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나라의 수도는 두 도시, 야무스크로와 아비장입니다. 야무스크로는 헌법상 코트디부아르의 공식 수도이며 중앙정부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인구나 경제 측면에서는 중심지가 아닙니다. 인구와 경제의 중심은 아비장입니다. 아비장은 사실상 비공식 행정 수도로 여겨질 정도로 영향력이 크며 코트디부아르의 경제, 금융, 문화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도시는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과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전체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수도의 이중 체제는 코트디부아르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에 기인합니다. 야무스크로는 연도년의 공식 수도로 지정되었지만 아비장은 여전히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와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유네스코가 인정한 문화 및 자연유산. 잘 발달된 경제도 없고 꿈같은 삶도 없는 이 나라에서 코트디부아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5곳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 보호구역입니다. 코트디부아르 남서부에 위치한 타이 보호구역은 서아프리카에 남아있는 마지막 열대우림 중 하나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붉은고리 원숭이와 검은 사자 같은 희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님바산 엄격자연보호구역도 뒤지지 않습니다. 리베리아와 기니와의 국경 근처 코트디부아르 남서쪽에 위치한 님바산은 독특한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는 고산 지대이며 생물 다양성 보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연유산입니다. 세 번째로 인정된 유산은 코모에 국립공원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자연보호구역 중 하나인 코모에 국립공원은 사자, 코끼리, 사슴 등 희귀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상업 중심지였던 그랑바삼 역사도시이며 마지막 5번째는 독특한 섬들로 구성된 어틸레 제도입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코트디부아르의 문화와 자연을 대표할 뿐 아니라 국가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독특한 별명을 가진 국가대표 축구팀. 나이지리아의 축구 국가대표팀은 슈퍼 이글스. 카메룬은 길들일 수 없는 사자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듯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팀은 레 엘레팡, 즉 코끼리들이라는 독특한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 팀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2년과 2014년 2번 모두 가나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했죠. 코트디부아르 축구의 상징이자 국민적인 영웅은 단연 디디에 드로그바입니다. 그는 국가의 자랑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첼시에서 활약하던 시절 그의 존재만으로 많은 이들이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로그바는 아비장에서 태어난 프로축구 선수이자 뛰어난 골잡이로 국가대표팀에서 무려 104경기에 출전해 65골을 기록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며 젊은 선수들과 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코트디부아르 역대 최다 득점자로서 이름을 남겼으며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설들을 직접 건립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님바산. 코트디부아르에는 여러 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님바산은 이 나라에서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산은 인근 고원을 따라 솟아 있으며 코트디부아르가 라이베리아와 기니 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님바산은 자연을 사랑하고 코트디부아르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이 산은 단순한 고산 지형이 아니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자랑하는 중요한 생태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울창한 숲과 다양한 동식물이 뒤덮인 님바산은 많은 희귀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침팬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님바산은 단순한 자연 명소를 넘어 여러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역사문화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산을 오르며 풍경을 감상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생과 독특한 자연을 탐험하고 싶다면 코트디부아르의 님바산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1번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여러분은 혹시 코트디부아르의 공용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코트디부아르의 공식 언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이 나라에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는 데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과거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으며
예상대로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수도 아비장에는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많은 프랑스어 사용자들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며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 언어를 억압자의 언어로 여기며 사용하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언어를 잊고 식민 지배자의 언어를 쓰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코트디부아르는 매우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바우레족이 전체 인구의 약 2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그 뒤를 이어 베테족이 18%, 세누프족이 16%, 말린케족이 11%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그니족, 단족, 로비족 등 다양한 민족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각자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민족들도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코트디부아르에 대해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탐험하고 싶어지셨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